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융 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중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입니다. 저는 윙크스톤 파트너스의 대표 권호영입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SM이라고 통칭되는 중소사업자들은 온라인 셀러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스타트업 이런 작은 사업자들을 통칭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사업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권에서 한국의 금융권들은 이분들에게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존재합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5% 정도가 자영업자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고금리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43조 원에 이르는 대출 잔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분들이 위험하냐고 보면 연체율은 가계대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SM이라고 통칭되는 이런 중소사업자분들이 모두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분들도 있고 우량한 분들도 있지만 현재 금융권에서 특히 은행이나 상호금융 이런 중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권에서 이분들에게 공급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분들이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소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사업자다 보니까 직장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한국에 이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대출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게 알려져 있고 자동화가 어렵다고 봤던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중소상공인 대출을 좀 꺼려왔던 이유입니다. 사업자들은 직장인하고 다른 점이 이런 것들입니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매출 대금은 천천히 입금되지만 사업장 확장이나 마케팅 또는 재고 매입을 위한 자금은 즉시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때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왼쪽에 보이는 도표처럼 판매가 중단되든지 고객이 이탈하면서 사업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적시에 자금이 공급된다면 오히려 그 자금을 활용해서 매출이 더 늘어나고 더 안전한 대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에 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은 이커머스의 유통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오프라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오토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이분들의 실시간 거래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좋은 금융 서비스를 이분들의 고객인 중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업체들이 저희를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의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그리고 고객이 있고 데이터가 있지만 이 데이터와 고객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도와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솔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비대면 자동화 대출 솔루션인 윙크브릿지입니다. 윙크브릿지는 저희의 신용평가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대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와 중소상공인 데이터와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IT 플랫폼과 직접적으로 API로 연동해서 이분들을 통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또는 IT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고객과 데이터를 모읍니다. 고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 신용평가 모델에 적용을 하고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승인 여부와 한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대면 자동화되어 있고요. 이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물론 직접 대출도 합니다만 금융기관들이 현재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SME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의 모객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저희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하는 SME 영역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플랫폼들은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신용평가 모델, 중소상공인에게 특화되어 있는 신용평가 모델인 윙크 스캐너입니다. 윙크 스캐너는 다른 신용평가 모델과 좀 다른 기존의 중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 모델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델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중소상공인의 특정 카테고리별로 별도로 모델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야 더 정확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그 데이터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모델은 하나의 세트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 평가 모델인 CFSS입니다. CFSS를 통해서 저희가 대출 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매출뿐만 아니고 비용, 운전자분 증감, 그리고 대출 상환액까지 모두 다 고려한 잉여 현금 흐름을 산출해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한도 로직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한 비금융 가중치 모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셀러 같은 경우는 광고 효율이라든지 고객 획득 비용이라든지 계절성이라든지 판매 몰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고요. 오프라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나 입지, 상권 같은 것들이 또 영향을 줍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 모델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일반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CSS 모델도 저희는 온라인 셀러와 오프라인 사업자를 분리해서 별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심사역이 보는 화면입니다. 대출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의 모델이 자동으로 이 심사 결과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B2B BNPL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대문에서 사입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들을 평가해서 사입 자금을 대신 결제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마진까지 전부 다 추정이 되고 신용 점수와 신용 등급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윙크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든 상품이고 그 상품의 신용평가 모델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권에서 어떤 브랜드로 어느 정도 면적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나 오픈할지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12개월치 현금 흐름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폐업 확률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바탕으로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요. 또한 이제 온라인 셀러들, 일반 온라인 셀러, 여러 몰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들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레이오토라는 주문 수집 플랫폼하고 저희가 API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해당 셀러의 미래 매출을 추정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희의 시스템과 신용평가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는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 온라인 연계금융업 플랫폼인 윙크스톤닷컴을 통해서 실제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0억 원 이상을 대출을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연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의 솔루션과 대출 시스템에 대한, 그러니까 신용평가 모델과 대출 시스템, 윙크스캐너와 윙크브릿지에 대한 특허들은 계속해서 출원이 되고 있고 일부는 지금 계속 등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대표 서비스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온라인 셀러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셀러에 대한 선정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대출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이제 땡겨드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땡겨드림이라는 서비스는 편의점 같은 곳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월급을 한 달에 한 번만 받기 때문에 2주 정도 일한 다음에 급여를 받고 싶을 때 저희가 가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근태 관리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과 API로 연동해서 이분의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저희가 근무 기록을 확인해서 가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미들마일 물류 쪽에 밸류 체인에서 저희가 공급망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포워드림이라는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동대문 사입셀러를 위한 B2B BNPL 서비스인 윙킷입니다. 현재 많은 온라인 패션 셀러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사입을 합니다. 즉 재고를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전체 시장 규모가 1년 거래액이 15조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대부분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들 같은 경우에 판매가 된 이후에도 길게는 2달까지도 판매 대금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대문에 사입할 때는 바로 그날 결제를 해야 됩니다. 사입 대금을. 지금까지는 다 현금 결제였고요. 이 영역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사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로 변환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입 삼촌이라고 불리는 오프라인에 그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했다면 지금 이제 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구매 데이터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결제 서비스,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15조 원이나 되는 이 거대한 시장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현재는 한국에 없습니다. 이 윙킷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이 셀러의 매출 데이터와 매입 데이터를 모두 API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해당 셀러가 어떤 품목을 얼마나 많이 어느 기간 동안 팔고 있는지와 동시에 그 판매를 일으키기 위한 재고 매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이 셀러분의 신용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한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한도 안에서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카드 결제하듯이 매입 자금을 결제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이 윙킷 서비스는 인베디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휴되어 있는 셋업이라는 앱 안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출 역시 비대면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대출 신청하셔가지고 저희 쪽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조 원 정도 대출을 검토했고요. 700억 원 이상 대출을 실행을 했고 아직까지 부실 연체는 없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30만 명이 넘는 중소사업자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사업자별 데이터 수가 800개가 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는 2억 셀 정도 되고요. 이 데이터의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의 이런 사업 모델과 그리고 저희 기술력을 많이 인정해 주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저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핀테크랩에 입주해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KB 스타터스에 선정이 돼서 아까 보여드렸던 윈킷,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의 공급망 금융 상품을 KB 국민은행과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ESG 프로그램인 매트라이프 인클루전 플러스에도 저희가 선발되어서 지금 ESG 경영 그리고 저희 사업 모델의 ESG를 적용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확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디테스트 베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카드와 함께 인도네시아향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카드가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또 우리은행 디노랩에도 저희가 최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잠재 시장 규모는 매우 큽니다. 현재 그 사업자 대출 시장은 대부분 다 담보 대출이거나 아니면 보증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재적인 시장은 온오프라인 셀러들에 대한 선정산 시장, 그리고 신용대출 시장, 온라인 셀러에 대한 신용대출 시장,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운영자금 또는 창업자금 대출 시장인데요.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특화된 모델을 가지고 충분히 정형화해서 자동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영역만 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셀러 신용대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급자가 네이버 파이낸셜 이외에는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에게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셀러들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 중에서 즉 저희가 B2B BNPL처럼 즉시 결제 서비스와 같이 간편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이 전체 시장의 한 절반 정도, 26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쉽게도 저희 사업과 유사한 레퍼런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해외에는 캐비주나 스퀘어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캐비주는 처음에 그 은행 어카운트를 분석을 해서 이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현금 흐름 추정을 보여주면서 이 소상공인이 언제 자금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도와주고, 그때 대출 신청을 하면 AI 모델이 7분 안에 평가해서 3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그런 모델을 구현을 했고요. 2년 전에 아멕스에 인수가 됐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모바일 포스를 그 기기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캐피탈 서비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 대출 서비스까지 확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싱가포르는 펀딩 소사이어티스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 회사는 중소사업자들에게 ERP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그 ERP 시스템에 쌓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급망 금융 또는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도 2조 원이 넘는 대출을 했지만 아직까지 연체율은 2%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굉장히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의 크레딧링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했던 것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 그리고 저희 제휴사와 연동되는 API 구축, 그리고 신용평가 모델을 세팅하는 것까지를 올해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6개 정도의 라인업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윙크 브릿지와 윙크 스캐너를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저희의 신용평가 모델을 직접 공급하고 저희 신용평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자 전문 시빌 라이센스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국가에 저희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가서 그 현지에 있는 플랫폼들과 금융기관들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외 진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SME 전문 종합금융기관이 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라이센스까지 받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50억 원을 레이징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누적으로 투자 유치한 금액은 32억 원이고요. 작년 11월에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해서 2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50억 원 레이징을 하고 있고, 이 자금의 대부분은 저희 윙크 스캐너, 윙크 브릿지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개발 인력 채용,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더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다양한 파트너사, IT 플랫폼, 정부기관, 그리고 연구소들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저를 포함해서 금융과 핀테크 쪽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절반은 IT 개발자분들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한국의 핀테크는 금융의 진열대와 계산대를 혁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는 상품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파는 상품 자체, 즉 금융의 본질을 혁신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외에서 이미 잘 하고 있는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아주 유사한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업 대비 그럼 저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이 유사하고 어떠한 부분들은 차별성을 가지고 저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국내에는 이제 경쟁사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좀 유사점과 차별성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유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사성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그 신용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간편하게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라는 게 유사점이고요. 또 직접 제가 말씀드린 기관들이 대부분 다 직접 대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접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저희 시스템도 금융권에 공급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고요. 차별성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사실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펀딩 소사이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대출보다는 선정산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러니까 공급망 금융 중에서 이미 발생한 매출 채권의 팩토링 업무에 좀 더 집중하는 회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스퀘어나 캐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벤치마크를 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소상공인 시장은 한국이 물론 한국에도 되게 많은 기회가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기회가 많은데 이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잠적인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가 이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선진 시스템이나 아니면 벤치마크 사례를 저희는 더 많이 받아들여서 저희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입이지만 조금 세부적인 질문을 좀 네. 드릴까 하는데요. 금융의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어떤 니치 마켓을 찾아서 서비스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떤 포지션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 사이트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30일 이내, 30일 전후. 네, 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동대문의 그 사입 시장이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암만 사입이라 하더라도 제품이 기획이 돼서 생산이 되고 뭐 판매가 돼서 정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예, 그 사이클은 긴데 실제 대출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것 같아서 네. 그 어떤 구조로 회수가 되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동대문 시장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원단부터 공장 그리고 도매 브랜드, 소매, 이커머스 그리고 소비자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리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그 기획된 상품을 주문을 먼저 하고 그 주문을 한 다음에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시즌이 되면 이제 그 상품을 마케팅해서 팔고 이렇게 진행하는 곳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셀러들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동대문에 있는 옷들을 본인들 그 몰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몰에 입점해 있는 본인들의 어떤 페이지에 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량만큼 사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미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사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주문을 하는 순간 바로 다음날 이 온라인 셀러한테 그 사입한 의류가 도착을 하게 되고 그걸 바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매출 채권이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은 앞단에서 리드 타임은 없고요. 그 이후에 매출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몰에서 정산하는 리드 타임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기가 짧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플레이오토와 지금 제휴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 일반 신용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를 더 길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만기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빈등 상환 방식으로 12개월 동안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지금 사이트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 주로 이제 동대문의 그런 온라인 셀러들 대상으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네.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품도 지금 네.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동대문 사입을 위한 자금 대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땡겨드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곧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명품 쇼핑몰에 대한 셀러에 대한 선정산 상품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좀 간단하게 질문, 좀 디테일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이 우리가 상품을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대출도 하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거기에도 일종의 조달금리 같은 이제 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잘 갖고 올 수 있냐에 대한 게 네. 있는데 전혀 설명이 없어서 네. 해당 부분 조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700억 정도를 대출하셨다고 했는데 이 건수로는 몇 건인지 네. 그리고 1조 검토해서 700억 대출했으면 사실 대출 상사율이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잘 골라내다 보니까 연체율이 낮을 0%에 이제 수렴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 골라낸 거니까 골라내다 보니까 7%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먼저 이제 건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200건 정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초기에 저희가 했던 대출들은 저희도 매뉴얼, 그러니까 수동으로 대출 심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공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리스크 컨트롤 가능한 규모가 있는 업체부터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켓 사이즈가 초기에는 좀 컸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작은 소액 대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건수 자체는 더 많이 빠르게 늘어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성사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자금은 온투업 직접 대출은 온투업을 네.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투업법상 이제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은 다 투자자들의 자금입니다. 저희 자금이 아니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자금 또한 저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대출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의 이제 모델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모델에 대한 저희 자체 이제 검수 같은 것들 그리고 검증 같은 것들이 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승인율 자체는 올라갈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그런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대출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체율은 영원히 0%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건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저희 내부에 그래서 사후 관리 팀도 갖추고 있고 저희의 장점이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계속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간 이후에도 이분의 퍼포먼스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생각하는 타겟 연체율은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자금 조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법인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온터 회사에 비해서 저희 자금의 한 90% 정도가 그쪽에서 조달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초기에는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채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렇게 받아오고 있고요. 현재 금리가 올라서 조달이 잘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대출자 사이드하고 투자자 사이드의 영향이 각각 다른데 대출자 쪽은 은행 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중금리 10% 내외의 중금리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으세요. 더 없어지시고 그래서 대출 수요 자체는 더 긍정적이고 투자 쪽은 어떠냐면 저희가 대부분 법인 투자나 고액 자산가 분들인데 이분들은 원래 저희에 투자하시는 금액이 본인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를 떼서 투자를 하십니다. 그 10% 안에 10%를 둘러싸고 있는 범위는 어떤 범위냐면 주식이나 아니면 조금 더 위험한 자산들에 투자하시는 금액 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거시경제 상태가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금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저희도. 그리고 온투업 특성상 저희는 대출자에게서 받은 이자는 모두 다 투자자에게 드려야 됩니다. 저희의 수익은 대출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플랫폼 이용료, 투자자에게서 받는 플랫폼 이용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이력 보니까 어니스트 펀드에서 계셨고 그래서 이쪽이 대부분 이제 물론 거기도 개인도 있지만 소상공인 투자를 이제 P2P로 많이 지금 남아 있는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해당 내용들의 대부분 이 AI나 머신러닝 방식의 실험 평가 모델로 다 전환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심사 과정 중에서 계속 쌓여 가실 것 같은데 네, 네. 내부에 고문이신 분은 AI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 안 써 있는 건지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머신러닝을 실무로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 건지 네, 네. 구성에서는 써 있진 않아갖고 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팀 안에 이제 머신러닝 툴을 활용할 수 있고 머신러닝 개발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고요. 저희 인원 소개를 전부 다 한 할 페이지에 수는 없죠. 넣을 네.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그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또 별도로 있고 거기도 인원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 내부의 개발진들도 있고 또 고문님으로 계시는 그 중앙대 교수님 네. 같은 경우에도 본인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저희 AI 쪽을 되게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소상공인 쪽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니스펀드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개인 신용 대출하고 좀 달라서 일반 개인 신용 대출, 직장인 신용 대출은 어떻게 보면 스코어링 모델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 쪽은 현금 흐름 평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어떤 그 계절성에 대한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경기의 변동에 대해서 경기 변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상권의 변동이 예상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윙크스톤 파트너스의 권영이었습니다.